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교 이야기의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인데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행복학교가 그날 문을 열질 않아서 미리 장애인의 날을 되새기는 그러한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날이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조용필의 바운스 보내드리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조용필의 바운스. 1990년에 발표된 이 곡은 조용필 특유의 락 발라드로 자유와 열정을 노래합니다. 바운스 바운스. 뛰어올라라는 후렴구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뛰어오르는 그 힘. 바로 그게 바운스 아닐까요? 자, 힘을 내서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는 먼저 벨기에의 영화 제8호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청년 조지와 불행한 성공가 아리,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을 그린 작품이죠. 좋은 1분이었어. 우리를 위한 1분. 조지와 아리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1분 동안 자연의 소리를 듣는 장면에서 나온 명대사죠.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에누마의 이수인 작가가 말했죠. 우리는 모두 다르게 배운다고요.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고 점자 블럭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배려, 편견 없는 시선, 함께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두 곡 보내드릴까요? 아바의 페르난도,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이어 듣습니다. 명곡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아바의 페르난도, 이 곡은 전쟁을 겪은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There was something in the air that night. The stars were bright. 페르난도.
그날 밤 공기 중에 뭔가 있었어. 별들이 빛났지. 페르난도. 이런 가사가 멕시코 혁명을 배경으로 한 우정과 평화에 대한 갈망,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상이 애틋하게 그려지죠. 아바 특유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깊은 메시지를 더욱 감동적으로 전달합니다. 스팅의 Save Up My Heart는 영화 레옹의 엔딩곡으로 또 유명하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교육 소식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차원 기자가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차원 기자는 당분간 나오지 못하니까요. 제가 매주 청소년 독립 언론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사가 눈에 띄네요. 고등학교 자퇴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제목은 입시 전략 때문에 고등학교를 관두는 학생들. 고교 자퇴율이 2배나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퇴생이 급증되는데 2024년 2.05%에서 강남 3구는 2.7%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하네요. 고교생 50명 중에서 1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입시 전략으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자퇴생은 1학년 내신 점수를 확인하자마자 자퇴를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고교 학점제로 1등급 비율이 10%까지 확대되면서 한 번 놓친 등급을 만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라는데요. 실제로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 현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과 경제적 격차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학교가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 경쟁의 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재수 학원을 다니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학교 안팎 모두에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퇴생 증가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돕고 학교를 떠난 이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요?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퇴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제 음악으로 마음 좀 달래볼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또 하나는 도리스 데이의 쾌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보내드립니다. 자, 음악 잘 듣고 오셨나요? 피아노맨은 빌리 조엘이 LA의 한 피아노 바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담았다고 하네요. 바텐더 존, 부동산 중개인 폴, 웨이트리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꿈이 피아노 선율에 실려 흘러나옵니다. 쾌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워낙 유명한 곡이죠. 1956년 히치콕 감독의 영화인 암살자를 아는 사나이의 주제곡으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이제 성현지 간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성현지 간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성현지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성현지 간사입니다.
네, 요즘 뭐 꽃도 많이 피고 지고 날도 따뜻하고 참 좋은 계절인데 어디 뭐 좋은 곳에 다녀오시기라도 하셨나요? 사실 저는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을 조금, 네, 이게 좀, 음, 네, 내년을 이렇게 고대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 우리 동유럽 갔던 그 얘기 이제 방송 날짜 잡아서 우리 청취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네, 조만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저 오늘 김덕년 선생님께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다운증후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제8요일을 다룰 예정이라고 제가 들어서요. 그래서 그래요.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사실 저는 봤습니다. 그랬구나. 네. 저도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김덕년 선생님과 영화 취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네. 영화하고 오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내용하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영화가 굉장히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사회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고 제가 이 작품을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와 관련해서 최근 정책과 이제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포용사회라고 합니다. 포용사회란 장애, 나이, 성별 등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데요. 이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10번 목표인 불평등 완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는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구조적 차별을 줄이는 데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번 목표인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도 인상적인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 전통 문화재 특성상 계단이나 거친 길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제약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제 경사로를 보완을 하고 동선을 정비하는 등 이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함을 넘어서 이제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용적인 환경이란 이렇게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제는 도와준다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간다는 동반자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 제8요일 속 관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지속 가능한 사회는 결국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처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 네, 경기도 그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 우리 성현지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851 이 영화 한 편에서도 이렇게 많이 끌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원 화성이 또 그런 또 특징이 있네요. 인상적인 사례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심히 그냥 걷고 그랬었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이제 또 아마 다른 곳에 가보셔도, 여기도 이런 곳이 있네. 굉장히 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네. 하고 좀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성현지 간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현지 간사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왔죠. 8요일에 대한 영화를 말씀드린다고요. 그 전에 음악 두 곡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폴 앵카의 파파, The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들려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영화 제8요일 들어보셨나요? 1996년 벨기에의 자크 반도르말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남자가 우연히 만나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고 판타지적으로 그려내죠. 먼저 R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비즈니스 강사지만 성공만 쫓다가 아내와 이혼 위기에 처하고 아이들에게도 외면받는 불행한 성공가죠. 빗길을 운전하던 어느 날 요양원을 탈출한 조지를 치게 될 뻔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조지는 어떤 사람일까? 다운 증후군을 가진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편견 없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요양원을 나왔다가 아리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 아리는 조지를 귀찮아하며 떼어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조지의 천진난만한 행동과 따뜻한 진심에 점점 동화되면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영화 제목 제8요일 참 의미심장하죠? 성경 창세기에서 신은 6일 동안의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쉬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8요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죠. 이는 기존의 질서나 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과 순수, 자유가 가득한 조지만의 특별한 날을 상징합니다. 자, OST 루이스 마리아노의 곡이 OST로 쓰였는데요. 그 중에 사랑은 제비꽃 다발, 이 곡과 엄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두 곡 들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를 함께 봤고요. 책도 읽어봐야 되는데 이 영화와 관련 있는 책으로는 무엇이 좋을까? 오늘은 잠수종과 나비, 특별한 책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거대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에세이라고 할 수 있죠. 저자 장 도미니크 보비는 프랑스의 유명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죠.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던 그는 1995년 4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20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가 진단받은 병명은 락트인 증후군. 의식은 멸정하지만 전신이 마비되어 오직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 상태로 책을 쓰기로 결심해요.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간호사가 알파벳을 하나씩 읽어주면 원하는 글자에서 눈을 깜빡여 단어를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 독자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고여있는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것, 내 손으로 눈곱을 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화가 전하는 따뜻한 휴머니즘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마지막 곡은 하이포의 봄사랑 벚꽃 말고를 보내드립니다. 흔한 봄날의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 옆에 당신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사계절 중 봄처럼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 사는 세상, 자퇴생들이 겪는 교육 현장의 고민, 영화 제8요일이 보여준 순수한 영혼의 아름다움, 그리고 잠수종과 나비가 증명한 인간 의지의 위대함. 이 모두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연대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길,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